리스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가격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바가지를 쓴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출연을 해주셨어요. 요즘 이렇게 이제 제가 유튜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차를 바꾸시면서 또 출연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차도녀님 통해서 포르쉐 시승기를 찍었던 구로에 있는 조지라고 합니다. 이 차량은 BMW X5 DP 모델이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차량을 520i 차량을 이제 데일리로 타고 있었었는데, 이제 리스를 이제 반납할 시간이 어느 정도 되기도 했고, 조금 더 차량을 크게, 저번에 이제 시승기를 찍을 때 네. 댓글들 중에 어울리지 않는다, 차가 너무 작다 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고 해서. 근데 7인승을 구입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리클라이닝이에요. 이 차량이 7인승은 뒷좌석이 일단은 리클라이닝이 되고, 제가 지난번 520은 M 스포츠였었는데 네. 사실 이 승차감의 차이를 조금 더 하다는 거를 사실 저는 크게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M 스포츠를 구매를 할까 하다가 M 스포츠에는 리클라이닝이 없는 게 대부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DP로 구매를 하고 뒷좌석에 리클라이닝을 추가를 한 기능을 갖고 이 차를 구매를 되었습니다. 키가 또 엄청 덩치도 크시고, 덩치가 좀, 그래서 이렇게 또 어울리는 큰 차를 구입을 한번 해보신 거군요. 네. 아니, 그리고 항상 꿀팁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네. 지난번에도 되게 현실적으로 포르쉐 구입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은 이 X5를 리스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리스를 지금까지 계속 구매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리스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가격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바가지를 쓴다, 문탱이를 맞는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X5는 제가 정말로 감명 깊게 마음에 와닿았던 이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리스를 최대한 여러분이 저렴하고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체크해야 될 사항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구형에서 이제 신형으로 바뀌어서 완전 달라졌겠어요. 근데 사실은 네.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아, 사실은. 그래요? 네, 왜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버튼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너무 한정적으로 오히려 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내비 한번 틀어놓으면 또 주행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터치로 터치로 해야 되고, 바꿔야 되니까. 다행히 이제 에어컨이랑 요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누를 수 있게 여기에 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운전 중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예쁘긴 하지만 깔끔하고 확실히 이건 좀 불편하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확실히 더 사용하는 버튼들이 이제 없어진다. 기능들이 앰비언트 라이트 뭐 바꾸는 것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예전 520에는 저장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그 버튼 8번 뭐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뜨고 했었었는데 그 즐겨찾기들이 없어요. 즐겨찾기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음악을 누르는 것도 요즘엔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지만 저는 사실은 안드로이드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지도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 화면이 전환되면서 지도가 갑자기 길이 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안드로이드를 잘 안 쓰고 그냥 음악을 듣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물리적인 버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로 쓰는 몇 개 안 되는 기능조차도 찾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오히려 조석에 타시는 분한테 부탁을 하고는 하죠. 그나마 정말 저 에어컨을 바로 누를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뒷좌석 편의상도 되게 좋긴 하잖아요. 여기도 따로 온도 다 조절할 수가 있고, 되고, 그리고 뒷좌석 리클라이닝도 되고, 그 3열도 사람이 좀 타보셨나요? 아니, 3열은 아예 그냥 트렁크 펴보지도 공간으로만 펼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그럼 진짜 그 2열 리클라이닝 때문에 7인승을 구입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7인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 7인승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큰 X7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저기에 뒤에 3열은 뭐 짐을 놓는 정도의 용도밖에는 전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트렁크가 아주 큰 건 아니에요. 사실 X5가. 독일 차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골프백을 넣었을 때도 어떤 분들은 이제 3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3개 넣으려면 정말로 예쁘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쌓아야 되고, 그냥 편하게 놓는 거는 거의 2개가 맥시멈이 아닌가 싶어요. 차를 일단은 1억 2,300에
할인을 1,400만 원을 받았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거는 재구매까지. 트레이드인은 여러분이 나중에 중고차 사업부에서 이거 현금으로 돌려받을 돼요. 그러니까 3%면은 약 한 36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건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니까 별도로 계산하시고, 제가 그래서 할인을 많이 받고 제가 최종 월 불입금을 한 달에. 근데 제가 처음에 받았던 면적은 157만 원이었어요. 네. 대부분은 다 157만 원 분들이었고, 제일 싼 곳이 153만 원 정도였고, BMW 파이낸셜 기준으로 144만 원과 147만 원이 타사에서 나오는 타사 파이낸셜을 썼을 경우에 나오는 견적이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차이가 나죠. 네. 그러면은 요걸 갖고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해주세요.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은 똑같이는 못 맞춰요. 왜냐면은 이 차이는 BMW 파이낸셜에서 책정한 이율과 타사에서 책정한 이율이 다른 것도 있거든요. 각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듯이. 이거를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할인을 본인들이 계산을 해서 그래도 많이 저렴하게 해가지고 받은 거죠. 600만 원 할인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월 유지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는 기름을 10만 원씩 넣거든요. 10만 원 단위로 끊어서 넣는데 10만 원씩 넣었을 때 제가 한 달에 3번 해서 3번 반 정도 넣는 것 같아요. 30에서 35만 원 정도? 이 정도 운행을 하고, 물론 이제 각자의 주행 거리나 주행 스타일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데일리로 한 40km 정도 이제 운행을 하는데, 그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35만 원 정도 나오게 되고, 보험료는 한 1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유류비랑 이거 합쳐서 한 45만 원 뭐 이 정도 나오고. 이 차는 자동차세가 리스에서 빠진 금액이에요. 자동차세가 포함되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는데, 저는 자동차세를 그냥 내가 내겠다, 어차피 내야 되니까. 그래서 빠진 금액인데, 자동차세가 대략 한 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거기에 이제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리스로 조건 좋게 했을 때 유지비랑 다 포함해서 한 200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스를 하게 되면은 세제 그 절감 혜택이 있다. 사실 그거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법인이 일단은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니까 어차피 너가 차를 필요하면은 차 금액을 내고 매달 내고 그만큼 이제 사용을 한 걸로 해서 수익을 줄여라. 그러면 세금을 좀 덜 낸다. 요 개념이지. 이걸 진짜로 내가 이거를 법인 리스를 하게 되면은 세금 혜택을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어쨌든 법인이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 리스로 하는 게 어쨌든 차를 한 번에 구매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되니까 이제 법인 리스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 BMW에 대해서만 제가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릴 거예요. BMW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재구매 할인 그리고 트레이드인 두 개의 할인이 더 있습니다. 재구매 할인이 일반적으로는 2% 정도, 그게 신차 가격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트레이드인은 신차 가격의 3% 정도, 그러면은 합이 5%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1억이 넘는 이런 급의 차를 탄다, 할인을 받는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할인이 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독삼사의 아우디나 벤츠들이 할인을 요새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요 금액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면은 같은 브랜드의 차를 사는 게 확실하게 더 많은 할인을 받는. 그러면 원래 받는 할인은 그대로 받고 거기서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트레이드인이란 거는 내가 타고 있는 BMW를 이제 BMW 중고차 사업부에 넘기면서 받는 이제 혜택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20, 520 그리고 520에서 X5를 결국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어쨌든 이 차량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반납을 하고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으면은 당연히 이 차를 구매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끝에 구매를 했는데,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할인을 다 받았을 때 4,200, 4,300만 원 정도. 그 신차 가격이 제가 본 모델이 리미티드 모델이어서 1억 5,90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4,300만 원이면은 1억 1,600만 원이 되죠. 이 차는 지금 신차 가격이 1억 2,300만 원이고 여기서 제가 1,400만 원 할인을 받았어요. 그거 다 5% 포함해서요? 그 트레이드인 말고 재구매까지 포함을 해서 그거를 빼고
할인을 받아서 했더니 1억 9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갭이 800만 원밖에 차이가 네. 나지 않아요. 네. 근데 신차 가격은 거의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가성비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7 시리즈를 구매하는 게 맞고, 사실은 그러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나중에 리스 견적서라는 걸 받아보시면요, 가장 처음에 들어오는 게 잔존가치라고 있습니다. 네. 잔존가치란 건 뭐냐면은 5년 후에 제가 반납을 했을 때 네. 얼마까지 이 차의 가격을 인정을 해주냐, 즉 중고차 이제 감가라고 감가. 보시면 돼요. 네. 근데 X5는 53% 정도까지 이게 감가를 인정해 주는데, 네. 7시즌은 대형차다 보니까 네. 42%인가까지 밖에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더 많이 감가가 되는 네, 감가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 불입금의 차이가 약 한 40만 원 정도 나게 됐고, 40만 원을 이제 5년 60개월로 계산하면 2,400만 원이 되죠. 네. 그러니까 실제 차 가격은 8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은, 제가 이 차를 5년간 빌리게 되면은 그 차이는 2,400만 원으로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제값 주고 살 바에는 그럼 가격이 좀 더 저렴한 X5를 사겠다 해서 X5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BMW에서 만약에 리스 견적서를 받으면은 자사 파이낸셜에 대한 견적서를 먼저 주세요. 네, 네. 타사의 그 리스 견적서를 달라고 하면은 타사 것도 연결된 데를 주십니다. 근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진 아,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고 타사를 받게 되면요, 네. 거의 90% 이상 타사가 월 불입금이 더 낮아요. BMW는 어쨌든 경쟁하는 회사가 없는데, 네. 타사들은 여러 가지 이제 보험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타사가 일반적으로 더 좋게 이거가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잔존 가치를 좀 더 높게 잡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두 군데를 받아봤을 때 네. 최고 58%까지 잔존 가치를 잡아줬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른 데 거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럴 거예요. 타사 지금 이용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아, 왜요? 네, 왜냐하면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BMW 파이낸셜에서는 이거를 어차피 인정을 하기 때문에 타사가 더 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혜택을 하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매달 불입금에서 뭐 3개월 또는 5개월 정도를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8개월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800만 원 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X5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씩 5개월인가 네.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요게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기분이 좋으니까 그쵸. 예, 더 이제 구매욕을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타사에서 그러면은 더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는 게 더 저렴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월 납입금의 지원을 받는 게 더 쌀 것이냐라고 네. 하면요, 그래도 타사가 좀 더 쌉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5년은 내가 다 무조건 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타사를 받는 게 맞는데, 네. 내가 만약에 3년 후에 뭐 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는 3년 후에 아이가 생겨서 차를 분명히 바꿔야 될 상황이 있다, 5년을 못 채울 수도 있는 분들은,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을 만약에 5년 계약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반납을 했을 때 위약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BMW는 딱 하나 좋은 게, 이거를 만약에 내가 반납을 하고 BMW의 더 급이 높은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요, 위약금을 없애줘요. 그래서 제가 520i가 4년 정도 돼서 아직 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이걸 X5로 바꾸니까 그 위약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됐던 거를 다 그냥 감해줬어요. 요거까지 계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BMW 파이낸셜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 유리해요. 그런 이유가 또 있군요.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납입금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몇 군데를 비교하셔가지고 월 납입금을 꼭 비교하세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A 딜러사에서 네. 할인을 1,200만 원이라고 받았어요. 네. 근데 B 딜러소를 갔더니 1,400만 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더 할인 높은 데를 네. 하려고 리스 견적서를 받았더니 월 납입금이 똑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이분이 200만 원에 대한 그 할인을 네. 리스에서 이유를 높여가지고 결론적으로 월 불입금을 똑같이 만드는 이런 편법이 있습니다. 이자를 사실은. 높인 거예요? 네, 이자를 높인 거예요. 네. 내가 1,400을 받든 1,200을 받든 월 납입금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월 납입금만 그러면은 가장 보면 첫 되는 번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월 납입금을 가장 첫 번째로 보시고, 두 번째는 월 납입금이 만약에 1,200만 원 받은 데가 1,400만 원 받은 데가 똑같다 싶으면은 오히려 그거를 갖고 1,200만 원 받은 데다가 1,400만 원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소위 말하는 땡깡이 필요한 겁니다. 네. 만약에 7 시리즈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자, 7 시리즈를 구매하시면은 대부분 연세가 젊은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많으신 분들이 그쵸, 많을 그쵸. 거예요. 네. 플래그십 세단을 구매할 때는 사실상 이게 거의 차의 마지막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럼 5년 후에 이런 분들은 이제 인수를 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아, 그쵸. 네, 왜냐면은 뭐 60이 되셨을 때 차를 바꾸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을 때, 네.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인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그러면은 보증금을 조금 넣으시면은 약 30% 정도의 보증금을 넣으시면은 월 불입금이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차를 인수를 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현격하게 처음에 보증금을 넣지 않았는 것보다 낮아져요. 그러니까 전체 구매 금액 자체가 낮아져요. 네.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은 월 불입금액 60개월이면 60개월을 곱하고 거기에 잔존가치 금액을 더하면은 제가 이 차를 마지막에 구매하는, 리스로 구매하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당연히 가장 싸게 구매하는 거는 아무리 할인이 적어도 현금이 가장 쌉니다. 왜냐면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리스로 이 차를 5년 운행한 다음에 나는 마음에 들면 이 차를 무조건 인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 견적표를 보증금이 안 내는 거와 보증금이 내는 거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까 그 계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한 1,000만 원 이상 날 겁니다. 거의 무슨 딜러분이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전혀 투잡을 다른 떠야- 일을 하고 투잡을 떠야 계시고. 되는데.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그럼 네.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뭘까요? 특히 SUV를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아이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넓은 트렁크 공간을 이제 추구하시고, 아이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이 정숙성과 승차감이에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드럽다는 느낌이, 이런 부분이구나, 또 이런 부드러움이 결론적으로는 차의 정숙성에 네. 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네. 여러분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저의 개인적으로 정말 강추고, 그리고 연비에도 조금 도움이 되나요? 사실은 연비에는 체감상 느껴지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냥 정숙성에서 이제 점수를 더 주고, 더 부드러운 주행 질감, 차에 조금 더 안 좋은 노면이나 네. 좋은 노면에 지나가더라도 들려오는 이제 바닥에서 들려오는 이제 소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맨홀이나 이런 거 지나갈 때 충격들이 있는데, 제 체감으로는 거의 한 70% 이상 절감을 시켜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네. 다시 차도녀 TV에 이제 언제 다시 출연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몇 년 후에 또 다른 차량을 갖고 차도녀 TV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연을 할 날이 온다면, 그때 여러분께 조금 더 능숙한 소개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꿀팁을 갖고 찾아뵐 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항상 도움되는 얘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오너뷰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